101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101번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삼순환 문제고요. 관련 법령에 의하면 A장의 관할 구역에는 한 개소의 LP 충전 사업만 가능하다. 보시는 순간 바로 경원관계 나오겠고, 갑이 LP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특허죠. 특허고 처분이고 재량입니다. 재량이고 A장은 갑이 적법하게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을이 신청한 LP 충전 사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렸다. 그러면 갑은 허가를 못 받았고요. 을만 허가를 받은 상태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을을 경원자라고 보통 표현하고 갑을 제3자라고 말을 하죠. 갑은 자기 신청이 거부됐다고 보고 그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으며 거부됐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시적인 거부는 없었다. 을에 대한 허가만 따로 있었던 거고 갑에 대한 거부는 따로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게 되면 명시적인 거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거부가 된 게 맞다. 거부에 대한 쟁송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거부됐다고 보고 그에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며 이제 무슨 심판인지 얘기 안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갑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제기를 했다.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었겠고 A시장은 갑과 을의 우열을 다시 심사를 하여 재심사 결과 을에게 행한 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하고 갑에게 새롭게 충전사업 허가를 하였다.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경원관계입니다. 경원관계인데 지금 제3자가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들어갔죠. 근데 을은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할구역에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을 한 명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이 허가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협의 심판 이익 인정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판례죠. 판례는 소송과 관련된 문제였었지만 여기에 있는 거를 거부 처분 취소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때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갑이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해서 거부를 취소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전에 갑하고 을하고 신청이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면 결국 재량행위니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다시 우열 심사를 재량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갑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갑에게 재처분하면서 허가 내주게 될 거고 그러면 두 명은 안 되는 거니까 기존에 나왔던 을에 대한 허가를 직권으로 잘못된 거다 하면서 취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갑이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갑의 거부처분 취소는 협의 수익이 있다. 이게 판례죠. 여기서는 그럼 협의 심판이익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 결과를 이제 판례를 제가 사실관계에서 한번 쭉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직권 취소가 얘는 허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원자 을이 처음에 허가받았던 사람이죠. 이 사건 행정심판 재개를 불복해서 그 취소를 고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지금의 재결은 뭡니까?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죠. 올해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부분이죠.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 소재기는 적법한가? 핵심은 당연히 협의 수익입니다. 협의 수익. 그런데 여기서 원고적격에 대한 논점도 여러분들은 써주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는 언제나 의무이행 심판 쪽이랑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재량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 쪽에서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이 나와야만 이거랑 딱 대비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재량이니까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이 못 나오죠. 일정 처분 명령 재결, 즉 재량 행사 명령 재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특정 처분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설정하기를 갑에게 시장이 충전 사업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확약입니다. 확약, 신뢰보호를 매개로 해서 조리법상 신뢰보호 원칙이죠. 재량을 0으로 수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속 처리를 해버리면 특정 처분 명령 재결 나올 수 있죠. 확약을 제가 집어넣어 놓고요. 회신을 보냈다. 이런 거로 갑에게 허가 처분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특정 처분을 찍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이행 명령을 하는 재결을 했다면 이때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역시 협의 수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거부 처분 취소 재결 상황하고
허가처분 명령제결 상황하고 특정처분 명령제결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반대쪽을 비교해서 답안지에 써주시면 2점에서 3점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첫 번째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수익 이렇게 갈 건데 거부처분 취소 제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를 한다 했을 때 처분하고 제결하고 전부 다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대상적격 문제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심판을 청구한 건 갑입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고가 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결의 당사자는 갑이고요. 을은 제결의 제3자입니다. 제3자니까 제3자 소송이에요. 제결의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면 원고적격 문제가 될 건데 지금 어쨌든 이 사업허가라는 것이 제3자요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느껴집니까? 이런 판례 있죠? 제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 제3자의 행정행위면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다라는 판례 있죠? 그거를 여기에도 그대로 꽂습니다. 그 제결에 의해서 사업권 상실에 따른 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이 되므로 을 같은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 제결이 나오면서 아까 보신 대로 갑에게 허가를 해주고 을 걸 취소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이익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도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 간단히 처리해 주시고 여기 일반어 써야 됩니다. 법률상 이게 의미. 다만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제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대상 원고 통과시켰는데 협의 수익에서 꺾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 처분의 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 제결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갑에게 허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냥 취소만 시키는 거다. 그러면 예전에 갑하고 을하고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 주는 것 뿐이고 다시금 재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갑한테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야. 또 거부할 수도 있다. 근데 허가가 나왔죠. 갑에게.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부처분 취소 제결하고 그 다음 이번 허가 내린 갑에게 후속 처분은 이거는 하나의 의사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저 제결은 그 제결청의 하나의 의사고 요 후속 처분은 또 처분청의 하나의 의사고 서로는 별개의 독립된 의사작용이다. 독립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 제결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더라도 이미 행해진 후속 처분까지 같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즉 이쪽의 제결을 취소시킨다고 해서 저쪽까지 취소가 되려면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기속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속력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독립된 의사이기 때문에 후속 처분까지 취소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을의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건 갑에 대한 후속 처분 그리고 같이 나온 본인에 대한 취소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후속 처분이고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문제다. 취소 제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이거는 제기에 대한 소송은 분쟁 해결의 유효적 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협의 수익이 없다. 결국은 대상과 원고를 통과를 시켰는데 소익이 인정이 안 돼서 각하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요게 판례입니다. 요게 판례고요. 이 표현, 맨 끝에 표현 판례를 그대로 끌어다 놓은 건데, 요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밑에 의무행 심판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의무행 심판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확약을 해서, 이 신뢰부 원칙상 재량이 영월숙됐다. 그럼 이제 뭘로 볼 수 있다고요? 기속행위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처분 명령 제결로 끌어내는 겁니다. 행심이가 허가 처분을 해줘라, 갑에게. 이렇게 특정 처분 명령 제결을 한 후에 그리고 후속 처분이 나왔다면 후속 처분 나온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죠. 위에랑 같이 비교하려면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제결로 특정 처분 명령들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첫 번째 위랑 비교하면 제결이니까 대상적격 문제 없죠. 위랑 똑같이 제결의 제3자가 제기한 제3자 소송은 맞지만 이 사업부가 제3자 행정이니까 원고적격 문제 없고요. 사업권 상실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실 간단 말이에요. 특정 처분 명령 제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이전의 신청은 필연적으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허가하라고 명령한 거니까 허가 안 할 수 없어요. 행정청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허가를 내려야 된다. 그 예전에 갑의 신청을 받아줘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금 거부가 행해질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거예요. 예, 가능성은 배제되기 때문에 이 이행 명령제결과 그에 따른 갑에 대한 허가, 후속 처분은 결국 하나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는 뭐라고요? 두 개의 의사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 받아도 기속력으로 서로 영향 못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결국 뭐야? 시켜서 한 거다. 이겁니다. 시켜서 한 거다. 하나의 의사로 행해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행재결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 같은 의사작용이니까 그에 따른 후속 처분도 기속력으로 같이 취소돼 버릴 거고, 진짜 원고가 원하는 건 뭐예요? 후속 처분 제거란 말이죠. 후속 처분.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발생시키는 후속 처분 제거인데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방법,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다. 소득인적법하다. 예, 이 부분